1번 메인 아이디어는 네. 2137포인트 그전 저점 자리를 다 깨고 2050도 위협하는 흐름도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 좀 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추가적으로 일단 나스닥도 60일선 가는 요 11,500, 11,600도 가고 네. 여기에서 막 더 오버슈팅 나올 때는 강은보 센터장의 뷰는 네. 들뜨지 마라 네. 이거죠?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기막힌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기술적 분석을 기막히게 하는 분이죠. 이트렌드 강은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강은보 센터장. 네. 오늘의 이제 색깔은 무슨 색입니까? 그냥 이거 그 약간 불그스름한 옷을 막 찾다가 보니까 네. 다음부터 이거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옷으로 하는 거. 네. 색깔 맞추기가 좀 힘들죠. 네. 일단 뭐 약간 색깔 그 빨간기가 좀 빠진 색깔 네. 그런 느낌이 아닌가. 우리 네. 제작진 우리 작가분이 코랄 핑크라는데 그렇습니까? 예. 모르셨죠? 예. 네. 그래도 여러분들 네. 이제 이 코랄 핑크의 특별한 의미는 없고 네. 파랑이냐 빨강이냐 해서 빨강이냐. 네, 빨강 쪽이지만 그저 점점 이제 빨간기가 좀 빠지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예. 네. 이명준님이요. 강 센터장님 고견 들으려고 난생 처음 고릴라 앱을 설치했습니다. 오늘도 질청해 주셨고요. 최유진님이 이제 앞서 외국인들이 요즘에 계속 산다라고 하는 이제 9월 네. 29일 이후로 엄청 샀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이야 좀 네. 오르지만 역으로 외국인들이 또 언제 패대기 칠지 유유 무섭네요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외국인 수급을 좋아해서 계속 보는데 네. 6월 27일부터 외국인이 들어와서 네네네. 7월, 8월, 9월까지 엄청 샀어요. 한 5조 샀죠. 네. 그런 다음에 9월 한 달 동안에 1조 6천억을 팝니다. 네. 그러다 9월 29일부터 아무 이유 없이 사가지고 네. 지금 한 2조 원 가까이 또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9월에 판 걸 다 샀으니까 6월부터 놓고 보면은 거의 한 7조 원 가까이를 산 거거든요. 아직은 제가 뭐 기술적 분석에 이제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도 꼭 필요한 예. 경우의 수인데 앞으로 저는 한 2조 5천억에서 3조 5천억 정도 더 살 자리가 있다. 그 6월 대비 한 10조는 채운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요게 다 이게 그 선물 파생 포지션은 동시다발적으로 현물과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밑에서 이렇게 올려서 선물 매도를 쌓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이게 어떤 전략을 12월물을 대비하는 그들의 큰 생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매 주마다 네.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상당히 또 우리 네. 강은보 센터장께서는 네. 일단은 60일선은 만나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또 기술적 분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 어려운 시기에. 네. 근데 마치 강은보 센터장의 이 기술적 분석을 보강이라도 하려는 듯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출동을 해가지고 네. 기사 보셨어요? 기사 재료들을 잘 안 보는. 재료 안 봐요? 네네. 그래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방송할 네, 그렇죠. 때는. 방송할 때 옆에 패널 분들 그렇게 말씀을 주시죠. 뭐 네. 연준의 스탠스 말씀을 맞습니다. 주시는 거죠. 네. 일단 연준 스탠스는 그런 얘기들이 모락모락 피어났지만 최근에 언론에서는 그거를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또 수급도 미국 증시도 일단 기술적으로 제가 언급을 드렸던 구간으로 그분들이 방금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보강해 주면서 도와준 거죠. 네, 도와주면서 네. 멋지게 올라와 줬고 네. 근데 그들이 이 자리니까 그런 것이 나온 게 아닌가. 네. 역시. 이런 자리가 아니면 네. 그런 뉴스가 안 나옵니다. 네. 네, 항상 그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여러분들 스타일이 있으시지만 이렇게 기술적 분석의 대가 우리 네. 강은보 센터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재료는 맞습니다. 네. 오히려 나를 서포트하는 거다. 기술적 분석을 재료가 이끄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저를 서포트하는 것보다 캔들을 서포트하는 거죠. 캔들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도 깨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캔들의 위치가 고점에 있으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때는 야 이제 더 이상 못 가는 거 아니야 하고 빠지고요. 네.
그 캔들이 밑에 있으면 실적이 나빠도 야 이제 더 이상 빠질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캔들의 위치에 따라서 재료를 분석해야 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죠. 다우부터 가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일단 31,500에서 32,000포인트를 향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새벽 마감한 그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31,876포인트로 서개미 분들이 그래도 좀 바닥에서 손절보다는 네.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심리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 저번 주에 소장님이 이 정도 올라오면 추세 전환에 대한 가능성도 있지 않나 네. 하고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소장님이 너무 상방으로 센터장님을 이렇게 유도하는데 네. 센터장님이 절대 지지 않았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갔다. 네, 안 갔다. 그래서 31,800에서 32,000포인트가 저항선으로 될 수 있는데 순간적인 오버슈팅으로 뭐 32,500까지는 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저는 일단 미국 증시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봤을 때 거의 이게 귀 정도까지 올라오는 게 32,000이고 네. 머리 이게 끝에 끝자락까지 가는 데가 32,500인데 그 끝자락을 먹기 위해서 리스크를 다리 밑에까지 또 급락할 수도 있는 예. 발바닥까지도 전저점 다시 깰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32,000포인트는 이제 손만 뻗으면 갈 수 있는 구간이라 32,000원은 올랐을 것 같고 32,000원을 넘어서는 구간에서는 저는 철저하게 그렇다고 인버스를 전략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일단 관망 자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 이동평균선으로 60일선은 네. 그냥 만난다라고 했고요. 좀 더 가서 31,500 정도 네. 이야기를 했고 네. 좀 더 가면 32,000인데 네. 강보 센터장은 일단 거기까지를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뷰는 바뀐 게 뷰는 아니시죠? 네. 여기서 31,500, 32,000 요 자리에서는 뭐 욕심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갈 가능성이 전혀 없냐?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제가 전체를 아우르는 입장에서 방송을 하는 측면에서는 여기서는 조심 좀 해주십사. 그래서 오버슈팅 나와서 더 올라갔잖아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네. 여기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참으로 신기한 게요. 네. 재료를 강보 센터장께서는 안 본다고 하시지만 네. 큰 재료가 11월 2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네네네. 예, 다음 주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고 FOMC 있고 중간 선거도 있고. 네. 수목에 어쨌든 하나의 또 이 파동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 때 네. 뭐 그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12월이 네. 되면은 다시 한번 이 강한 긴축을 뭐 생각해 보면 뭐이 정도 발언을 하면은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만 네네. 그거는 제 그거다. 생각에는 지금 10월 26일이고 이번 주 있고 뭐 다음 주 월요일 하고 11월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중간 선거까지의 과정을 보면 뭐 약간 뇌피셜을 현재 기술적 파동 위치로 보면 먼저 휘날레를 그 시기까지 쫙 해서 그날 긍정적인 멘트에서 휘날레 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때 만약에 시장을 좀 올리겠다면 여기에서 32,000포인트에서 좀 저항을 받고 눌림자를 주고 한 번 더 32,000 갔다가 거기서 이제 단기 파동으로 거기에서 쌍봉을 만들든지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시장을 무너뜨리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건 어떤 재료든 네. 32,000 레벨에서는 리스크 관리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네, 네, 오히려 지난주에 우리 방송을 들으셨어야 되겠어요, 청취자분들. 왜냐하면 네. 여기까지 다우가 그렇죠. 그냥 와버렸으니까. 또 저번 주 저저번 주 계속 하단의 위치에서는 이제 뭐 좀 긍정적인 멘트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 방송 통해서 대응을 잘했다. 제가 사실 다른 방송에서는 서학개미 분들 위한 멘트를 잘 안 하거든요. 오직 여기에서만 강력하게 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다 이뤄냈다. 네네. 나스닥으로 가보죠. 나스닥은 다우존스 산업지수보다는 좀 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11,500까지 좀 남아 있는데 11,500포인트면은 지금 현재 봤을 때 레인지가 이제 한 2에서 3% 정도 남짓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 이제 기정으로 간다고 봐야죠. 이런 기술적 패턴에서는 네. 간다고 보는데 저 자리를 넘어서는 흐름이 과연 있을 것이냐를 했을 때 그러면 12,000포인트까지도 또 열리거든요. 그럼 12,000포인트면은 지금 자리에서 한 7%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7% 정도 더 올라갈 거리가 있냐 했을 때
그 FOMC에서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긍정적인 멘트가 나올 것 같고 뭐 75bp는 기정사실이고 근데 이제 멘트가 이제 비둘기파적인 멘트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선거에 뭐 보면은 그 뭐 상원 하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전에 어저께 투자전략 팀장님이랑 그 데이터를 보면서 얘기는 하는데 그 재료에 대해서 저는 어떤 시장에 이입해가지고 뭐 생각하고 싶진 않고 네, 네. 네 저는 현재 일단 나스닥 지수는 기술적으로 11,650포인트인 요 62평 자리. 네, 61선. 저번에도 네. 말씀드린 자리 61선 자리까지는 무난한 순항을 갈 것이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여러 가지 고점을 형성하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좀 눌림의 자리 모습. 그러면서 종목 차별화 장세는 중간 선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지면서 산타 랠리가 있냐는 많은 질문이 있는데 네. 종목별 산타 랠리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반도체도 저점대에서 순항하고 있고 2차 전지 섹터는 뭐 사상 난리가 최고치를 났고. 계속 네. 갱신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의 산타 랠리는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했었던 태조 이방원이라든가 그런 종목줄 중에서는 전혀 반대로 가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덜 가는 흐름도 서학개미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스닥은 62평까지는 보고 그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스닥은 다우와는 다르게 지금 잘 못 달렸습니다. 네. 아직까지 키높이가 못 맞았기 때문에 네. 키높이는 맞춘다. 네, 61평선 자리 한 11,500에서 11,600까지를 나스닥도 일단은 그렇습니다. 가는 곳이고 네, 나스닥도 어떤 식으로든 오버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12,000 여기서부터 네네. 리스크를 다시 온 네, 네, 11,000 그러니까 62평 자리가 11,600에서 네. 700 사이인데 12,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는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면서 그러면 엇박자 나시는 분들 분명히 3분의 2 이상이 될 겁니다. 네. 똑똑하신 분들은 3분의 1 정도 단기 트레이딩 하는데 그럼 전체를 아우르는 입장에서는 그걸 멘트를 강하게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 것 판단을 같아요. 하고 예, 있습니다. 예, 네. 예.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 증시 상해 종합 증시를 잘 짚어보진 않지만 네. 최근 들어 중국에서 이제 시진핑 시대가 본격적으로 더 열리는 그러니까 뭐 후진타오 전 그분도 갑자기 퇴장하고 역사 속으로 퇴장하고요. 네. 네. 그리고 리커창 그 천재도 네. 네. 이거 약간 뒤로 좀 밀리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서 일단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약간 키로 좀 결국에는 경기 부양책을 지금 분위기에서 막 쏘아봤자 뭐 시장이 반영은 안 될 텐데 네. 그 적절한 중국에 있는 천재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경기 부양책을 막 쏟아내면 그 재료와 현재 기술적인 자리로는 중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를 받치는 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게 보여서 여기에서 만약 2,350 구간에서 중국이 받쳐주는 흐름 나오면 국내 증시는 2,400 근처까지도 슈팅 나왔다가 의외로 전저점을 깨는 폭락 장세는 없고 2,200에서 2,150 사이에서 지지선을 만들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은 경우의 수 열어놨습니다. 네. 근데 1번 메인 아이디어는 네. 2,137포인트 그전 저점 자리를 다 깨고 2,050도 위협하는 흐름도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중국이 좀 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추가적으로 네, 말씀드려보고 저희가 지금 나스닥 얘기하다가 네, 코스피로 네. 좀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일단 나스닥을 네. 정리를 좀 먼저 하면 네, 네, 일단 네. 나스닥도 61선 가는 요 11,500, 11,600도 가고 네. 여기에서 막 더 오버슈팅 나올 때는 강은보 센터장의 뷰는 네. 들뜨지 마라 네. 이거죠. 네, 예, 맞습니다. 이쯤이면은 하여간 바닥에서 많이 먹었다. 네. 그래서 향후를 지켜보라라는 것이고 네. 2195번님 중국의 천재 그게 뭔가요라는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네. 천재가 두 명 있잖아요. 이 연준에는 제임스 블라드의 여는 네. 천재가 있고 네. 중국의 리커창이라는 이 경제의 뭐 맞습니다. 달인이었었는데 이번에 네. 같이 아웃됐습니다. 네. 리커창도요. 네. 예, 고 중국의 천재를 이야기한 것이었고 네. 코스피로 넘어가 볼 텐데 네. 코스피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중국이 없다면과 네. 중국이 해준다면 네. 두 개죠. 맞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2,266포인트를 10월 19일 날 좀 빠르게 올라갔다가 네. 이게 상도를 넘어서는 하락 파동이 2,200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네, 원래는 네. 기술적으로
적당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뜨거워지는 그 구간이 2220을 이탈을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네. 근데 2200까지 이탈시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완전히 흔들어 놓고 또 저는 잘 모르지만 레고랜드에 대한 안 좋은 기운들이 네. 모든 언론 미디어에서 계속 흩어나오면서 뭐 1500조다 몇천조다 막 이런 루머들까지 또 계속 네. 안 좋은 뭐 어떤 데는 50조 정도의 뭐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저는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고 저는 네. 사실 대한민국 코스피나 코스닥 시총을 다 합쳐서 보면 레고랜드가 그게 어떤 뭐 마중물 시작점을 알려주는 사인이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야 레고랜드 하면 한국 증시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안 좋은 심리를 해놓고 외국인들은 저렇게 죄다 사고 있는 네. 그런 안 좋은 쪽으로 저는 그 미스터 마켓이 활용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 심리선이 좀 흔들리는 네. 그러놓고도 지금 외국인들은 소장님이 방송 초반에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술적으로는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일단 2280까지는 무난하게 가고 계속 언급드렸던 2300과 2350 사이는 뭐 이번 주에 가면 제일 베스트고요. 예. 아직 목요일 금요일 남아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하고 다음 주에 11월 첫째 주까지만 가도 기술적 마디가는 충분히 채웁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시나리오가 오버슈팅 했다가 급락 증세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헤드앤숄더 만들 것이냐 쌍봉 패턴을 만들 것이냐 하면서 또 수급 형태 또 체크해보고 원달러 환율 체크를 좀 해보면 결국에는 2330 정도인 2546과 2137의 중심값짜리인 네. 2330짜리를 확인하면서 거기서 패턴만 체크하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 네. 근데 여기서 또 좀 약간 이 결이 이제 삼성전자를 이따 네. 말씀드릴 건데 네. 살짝 먼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를 2,300이 가야 할 때 59,000원 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먼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게 약간 저도 좀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현재 주가는 2,255인데 네. 아까 상도이 이런 네. 상도덕을 이야기하신 네. 거는 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네. 뭐 레고랜드든 뭐든 어떤 재료를 가지고 네네. 시장을 밀어서 당시에 이게 거의 한 2,200도 꽤 뭐 맞습니다. 그러네 네네네. 위협을 하게 되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보면 건드려서는 안 될 라인도 막 이렇게 맞습니다. 훅훅 이렇게 치는 막 거죠. 치고 막 네. 해버리니까 이제 여기 그 상도인은 무슨 상도이냐? 이 차티스트의 상도인을 네, 네,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차티스트들의 네. 상도인을 잘 줘버리잖아요. 그렇긴 한데 예. 그래도 심했다. 네, 좀 심했다. 네. 이게 네 번째 추세 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그 세 번째 추세 라인이 저점을 14일, 17일부터 연결을 하면 그 3차 라인에서 이게 깨버린 거거든요. 네, 그럼 보통 네. 세 번 진짜 실망하죠. 네네. 그럼 네. 실망해버립니다. 네. 이거 기술적으로 이게 이론상 그러니까 확률이 3차에서는 반등해 주는 게 60% 그러니까 6할 타자예요. 7할 네. 타자예요. 근데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면 옆으로 횡보하거나 급락 장세로 바뀌어 버리니까 머리가 이제 쥐가 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심리도 깨지고 제도권의 프랍 트레이더 그 선수들도 고민하면서 반대 포지션 잡다가 손절하고 막 복잡하게 네. 되는 거죠. 그만큼 미스터 마켓이 지금 시장은 많은 분들과 같이 가고자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기들만 맞습니다. 주식하려는 네, 건데 지금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만 이게 티높이가 전혀 안 맞는 그렇습니다. 게 다 60일을 만나러 60일선을 가는데요. 네네. 우리는 횡하고 네. 60일선을 만난다면 지금 어서 빨리 2,300포인트를 가야 됩니다. 네, 적어도 네, 2,300은 넘어서야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더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 왜 더뎌요? 미스터 마켓에 뭐 여러 깊은 뜻이 있겠죠. 네. 그들이 일단은 그러나 만난다. 네, 만날 수 2,300은 간다. 2,300은 넘는 흐름이 나오고 네. 중국이 좀 도와주면 저는 2,380까지도 슈팅은 나올 수 있다. 예. 근데 그거를 먹고자 2,300 정도 왔을 때 그때부터 종목 케바케인데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떤 종목은 고점 신호가 나올 거고 어떤 종목은 그때부터 달릴 수도 있을 거고 예. 되게 이제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그렇습니다.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저는 아마 미리 뭐 예령을 말씀드리자면 2,300 넘어가는 순간 완전 블랙 옷을 입고 네 이제는 그
네. 앞서 말한 다우 나스닥이랑 똑같네요. 맞습니다. 우리도 61선 2,300 넘어서 한 2,330 정도 되면 네. 여기까지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FOMC 회의와 그리고 중간 선거 그 기로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네. 예, 저도 계속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기다려 그리고 주겠습니다. 잠깐 중국 언급을 네. 하셨던 게 그러나 여기에서 변수는 중국이 제대로 한번 해주면 네네. 이게 또 다른 파동 뭐고 네네. 그러니까 중국 변수는 하나 옆에다 두고 맞습니다. 그 체크하시겠다는 경우의 수를 거죠? 체크하면서 그래서 뭐 주식 비중을 막 제로로 만든다. 이거는 그때 가서 또 결정을 하겠지만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삼성전자인데 그 네. 말씀은 뭐였냐면은 시세가 먼저 삼성전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향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꺾이고 나면? 이게 지금 고민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올린 것은 만약에 그전 저점이 51,800원인데 59,000원에서 51,800원까지 밀어버리면 몇 퍼센트 빠지면 11% 빼버립니다. 네.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다른 종목들이 받쳐준다 해도 기본적으로 한 7% 이상 빠진다고 이 계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좀 내릴 자리를 만들어서 51,800원까지는 빼진 않지만 그 전에 횡보했었던 54,000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자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좀 먼저 이 정도면 코스피 지수 2,300을 갈 때 삼성전자는 6만 원을 당연히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 근데 네. 저는 59,000원이면 충분하다. 저는 네. 만족하고 저는 빠져나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저쪽 하늘나라에 좀 계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좀 버텨서 6만 원 정도의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예, 오버슈팅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끝으로 저의 희망회로를 두면 네. 현대차를 완전히 바다복으로 밀어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차를 네. 자동차 업종을 네. 마지막 2,300 이상 때 좀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그 저도 친구들을? 지금 스위칭 전략을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반도체를 좀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트렌드 강은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